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이러한 근무 제도도 있어요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근무 시간 개정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말이죠, 특정 기간 동안 계약된 근무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또 많이 할 때도 있고 그것보다 좀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이때의 차이, 이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계정에다가 산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업원 중심 제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근무 시간이 초과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쌓아뒀다가요, 나중에 수당이나 휴가, 조기퇴직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자 중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이 많을 때, 적을 때에 따라서 인력 투입을 투입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시간부터 45시간까지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40시간제를 예를 들면 45시간 미만으로 초과했을 때, 얼마 안 될 때는 단기 계정에다가 쌓아두고요. 45시간이 완전히 넘어가더라,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장기 계정에서 삽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쩔 때 안 좋냐면요, 일단 계정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하고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쌓아놨던 그 시간들을 근로자, 우리 직원들이 되찾을 수 없는 채권의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부분 근무 시간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트타이머라고 부르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정규 근무 시간보다는 적게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파트타이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 하는 방법도 파트타이머입니다. 뭐 부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들, 고령자분들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시간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무여야 되느냐, 바로 단순 반복적인 직무여야 된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직무에는 파트타이머가 투입돼서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무 간에도 상호 의존성이 낮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업무가 다른 직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파트타이머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되게 바쁜 시간에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피크타임 극복하는 그런 장점의 예고요. 또 연장 수당을 절감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때 기존 직원이 더 많이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이머를 고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장 수당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종업원도 그만큼 덜 피곤하다, 피로감이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근무자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리 단순 직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 훈련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 비용, 교육 훈련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관리 감독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트타이머들이 우리 조직에 정말 로열티가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열티는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대 근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는 공장, 이런 데 쉴 수 없는 데들, 그리고 공정 자체가 연속적으로 가는데,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병원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대 근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일 3교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6시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24시간을 커버하는 방식이고요. 장점은요, 장비라든지 우리 설비 이런 것들을 24시간 동안 돌리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도 증대된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야간조.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근무해서 거의 밤을 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힘드니까 결근율은 높아지고 또 사고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밤을 새고 근무하는 시간대도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면을 잘 취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경우 질병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 친지들, 이들과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들은 낮에 일하는데 나는 밤에 일한다. 이런 경우. 그랬을 때 사회생활이 고립되는, 예, 그러한 가능성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은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충분히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잘 줘야 되는데요. 결국은 피로를 회복시켜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자라는 거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휴식이 주어지면 작업 능률이 올라가더라라는 것 때문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설계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길이는요,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 작업 시간의 5에서 10% 정도를 휴게 시간으로 배정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 횟수는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에 각 한 번은 줘야 되겠더라. 그리고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러면서 이 휴게 시간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회사, 조직이 결정하느냐 또는 종업원이 결정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전문직이라든지 일부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 결정을 그들이, 직원들이 하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고요. 공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연속 공정, 또 다른 직무와 상호 의존성이 높은 그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휴게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